안녕하세요. 저는 서울에서 살고 있는 30대 후반 여성입니다. 저는 지금도 길을 걷다가 유모차에 타고 있는 아기를 보면 그렇게 이쁘더라고요. 외동으로 자라 부모님의 사랑을 받으며 컸지만 외로웠습니다. 그래서 언니나 오빠가 있는 친구들이 부러웠죠. 몇 년 전 저는 결혼을 했다가 이혼을 선택했는데 사실 이혼을 결심하게 된 이유는 바로 임신 때문이었습니다. 결혼하면 저도 남들처럼 빨리 아이가 생겨서 임산부가 되고 아이 엄마가 될 줄 알았거든요. 하지만 아무리 노력해도 임신은 되지 않았죠. 저한테 문제가 있나 싶어 검사도 받아봤는데 그건 아니었어요. 그럼에도 시댁에서는 제가 아이를 못 가진다며 구박을 하고 무시해서 그동안 못했던 말 다 쏟아내고 이혼했습니다. 그래서 그 사연을 말씀드려볼까 합니다. 저는 서울에 있는 K대에 들어가 남편을 만났습니다. 남편과 저는 전공이 달랐지만 동아리가 같아서 수업이 끝나면 자주 볼 수 있었습니다. 성격도 좋고 여자한테 매너도 좋아서 인기가 참 많았는데 저와 사귄다는 소문이 나면서 주변 친구들이나 선배들도 많이 부러워했어요. 저희는 여느 커플처럼 만나면서 싸우기도 하고 다시 화해했다가 그렇게 만났고 사귄 지 2년 만에 남편은 군대에 갔습니다. 저는 군대 간 남편을 기다렸고 그 사이 대학 졸업 후 회사에 취업도 했습니다. 제가 회사에 다니는 동안 남편은 군 제대 후 복학해서 졸업을 했고 이후 저처럼 직장인이 되었습니다. 사회생활은 제가 먼저 시작했으나 남편도 좋은 직장에 다니게 되면서 연봉은 큰 차이가 나지 않았습니다. 저희는 6년 넘게 사귀다 결혼을 했는데 시댁에서는 저에게 별다른 요구도 하지 않으셔서 결혼 준비하며 싸우거나 속상한 일 없이 무사히 결혼식도 올렸습니다. 아, 이번에도 아니네. 어디 봐. 한 줄은 임신이 아니라는 거지? 응, 두 줄이 나와야 돼. 너무 조급해하지 마. 우리 아직 30대 초반이야. 요즘은 나이랑 상관없다고. 젊어서도 애가 안 생겨서 병원 다니는 사람들이 많다는데. 걱정 말라니까. 저는 마음이 급했지만 남편은 저와 달랐습니다. 기다리면 언젠가 아이가 생길 거라고 했죠. 하지만 나이가 먹어갈수록 불안해지는 건 어쩔 수 없었습니다. 사실 그럴 만한 이유는 따로 있었어요. 저도 아이를 너무 원하고 있었지만 시댁에서도 눈치를 좀 주셨거든요. 명절이나 기념일에 시댁에 방문하면 어머님은 저만 따로 불러 소식이 없냐고 물어보곤 하셨습니다. 민정아, 이리 좀 와봐. 네, 어머님. 왜요? 왜긴, 너희 결혼한 지 벌써 1년이 넘었는데 왜 아무 소식이 없어? 아, 그게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라서. 얘는 그런 말이 어딨어? 암튼 나나 아버지나 소식 기다리고 있다는 것만 알아도. 결혼한 지 1년 조금 넘었을 때 어머님은 저를 불러 임신 소식을 물어보셨습니다. 사실 이때는 시부모님이 어렵기도 하고 그래서 할 말을 하기가 어려웠습니다. 제 성격도 좀 그랬고요. 그리고 이때까지만 해도 어머님의 마음을 잘 알고 있었기에 왜 저러시는지 이해가 됐습니다. 스트레스를 받으면 안 된다는 걸 잘 알고 있어서 마음을 편하게 먹으려고 노력해봤는데 잘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하루는 병원을 찾았습니다. 남편과 같이 갈까 하다가 괜히 저한테만 문제가 있다고 나오면 남편 보기 미안해서 혼자 갔어요. 자궁도 건강하고 난소에도 이상 없어요. 임신 충분히 가능하니까 너무 걱정 마세요. 오히려 아무 문제 없는데 조급해하고 걱정만 하면 더 늦게 임신이 되기도 해요. 그건 잘 아는데 생각처럼 잘 안 되네요. 그리고 다음엔 남편분하고 같이 오세요. 함께 검사 받으면 문제가 있는지 확인도 되니까. 네, 그럴게요. 병원에서는 너무나도 건강해서 임신하는데 아무 문제가 없다고 했습니다. 그 말을 듣고 나니 무겁던 마음이 조금은 가벼워지더라고요. 그래서 남편에게도 말해서 병원에 가보자고 했습니다. 하지만 남편은 시간을 내보겠다 하면서 자꾸만 바쁜지 병원 가는 날짜를 미루기만 했어요. 자기야, 오늘 병원 가는 날인데 잊었어? 아, 미안해. 약속 있는 걸 깜빡했어. 저번에도 예약 날짜 변경했는데 이번에도 그러면 어떡해. 진짜 미안해. 내가 스케줄 보고 따로 예약할게. 됐지? 꼭 해야 돼. 알았지? 알았다니까. 애도 아니고 다 큰 성인을 제가 억지로 끌고 갈 수도 없고 해서
남편을 믿고 기다려보기로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어머님 생신이라 시댁에 갔는데 어머님이 음식을 많이 해놓고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어머님, 뭘 이렇게 많이 하셨어요? 내 생일이니까 내가 먹고 싶은 음식으로 만들었다. 괜찮지? 그럼요. 그런데 오늘 나가서 외식하려고 했는데 외식은 무슨? 밖에서 사 먹는 거 맛있니? 비싸기만 하고. 얼른 앉아. 이날 저와 남편은 물론 신우까지 다 모여서 맛있게 밥을 먹었습니다. 준비한 선물도 드리고 분위기가 정말 좋았죠. 이건 우리 민준이 먹어. 남자한테 좋은 거래. 아, 나 이거 싫어. 아니, 싫은 게 어딨어? 비싼 거니까 빨리 먹어. 어머, 굴이 진짜 싱싱하네요. 민정아, 굴은 네 남편한테 양보해. 네? 굴이 남자한테 그렇게 좋다고 하는데 네가 먹어야겠어? 아, 네. 엄마, 무슨 먹는 걸로 그래요. 민정이 먹으라고 해요. 난 비려서 싫어. 아니, 나이를 그렇게 먹고도 반찬 투정이나 하고. 에휴, 오늘 이 엄마 생일인데 이거 하나 못 들어줘? 하나만 먹어봐. 얼른, 얼른. 알았어요. 남편은 어머님이 손으로 집어주자 받아 먹었습니다. 사실 이런 모습이 이상하진 않았습니다. 결혼 초부터 어머님과 남편은 이런 모습을 자주 보였거든요. 어머님은 몸에 좋다는 음식을 남편에게 어떻게든 먹이려고 하셨고 남편은 싫다고 했죠. 암튼 음식 때문에 기분이 좀 상하긴 했으나 그래도 어머님 생신날이라 좋게 좋게 생각하고 넘어갔습니다. 저는 한동안 회사 일이 바빠 야근이 많았습니다. 승진 대상자의 이름이 올라 있어서 더 열심히 일할 수밖에 없었죠. 그러다 보니 시댁 모임에 빠지는 날이 많았는데요. 그럴 때면 어머님은 꼭 임신과 연관지어서 말씀을 하셨어요. 민정아, 나다. 네, 어머님. 아직도 회사에 있는 거야? 네, 죄송한데 오늘 저는 못 갈 것 같아요. 그래, 뭐 어쩔 수 없지. 그런데 밥은 먹고 일하니? 그럼요. 너무 무리하지 마. 안 그래도 애가 안 들어서는데 그렇게 일만 하면 어떡하니? 암튼 알았다. 뭔가 저를 걱정해 주시는 것 같으면서도 기분이 은근히 나빴습니다. 마치 저 때문에 아이가 생기지 않는다고 아예 단정지어 생각하고 계시는 것 같았습니다. 이날 말고도 어머님은 항상 저한테 그런 식이었어요. 한 번은 주말에 쉬고 있는데 어머님이 찾아오셔서는 갑자기 산에 가자고 하시더라고요. 자기야, 이 시간에 누구야? 자기가 나가봐. 몰라. 인기척 없으면 그냥 가겠지. 정말. 누구세요? 나다. 어머, 어머님이세요? 아니, 너희는 지금 몇 시인데 아직까지 자고 있어? 이 시간에 어쩐 일이세요? 주말이라고 늦잠 자는 거야? 안 돼. 얼른 일어나. 산에 가자. 아침 7시에 현관 초인종을 계속 눌렀던 사람은 다름 아닌 어머님이었습니다. 그 시간에 찾아오신 것도 어이없었는데 막무가내로 산에 가자며 등산복을 입고 오셔서 저를 더 당황하게 만드셨죠. 갑자기 산은 왜요? 너 지금부터 몸 관리해야 돼. 그래야 애도 잘생기고 또 나중에 출산할 때 덜 힘들지. 잔말 말고 얼른 옷 입고 나와. 이 시애미 여기서 기다리게 할 작정이야? 어머님, 저 어제 야근하고 들어와서 오늘 좀 쉬고 싶은데. 글쎄, 산에 다녀오면 너도 다녀오길 잘했다 싶을 거다. 얼른 말 들어. 네. 민준 씨, 얼른 일어나. 씻어. 예, 우리 아들은 왜 깨워? 피곤한데 자게 둬. 너만 나와. 우리 둘이 가자. 네? 여자들끼리 오붓하게 다녀오자고. 그럼 나 현관 밖에서 기다릴 테니까 10분 안에 나와. 그래서 억지로 등산까지 다녀온 적도 있었습니다. 동네 뒷산이긴 했지만 너무 힘들었고 오르는 내내 어머님은 임신 소식을 자꾸만 물어보셨어요. 그래서 너무 듣기 싫었던 저는 짜증나는 말투로 대답을 했는데 너는 어른한테 말이 그게 뭐야? 좀 고분고분하게 말할 수 없어? 어머님, 죄송한데 저 병원에서 아무 이상 없대요. 임신 충분히 가능하다고 했어요. 아니, 그럼 왜 애가 안 생기는 건데? 그건 모르죠. 민준 씨한테도 검사 받으라고 했는데 바쁘다고 자꾸만 미루고 있어요. 우리 아들은 받아보나 마나
이상 없다고 하겠지. 아니면 너 혹시 너희 집안에 불임인 사람이 있거나 그런 거 아니야? 그게 유전일 수도 있다던데. 어머님! 아이고 깜짝이야. 넌 왜 소리를 지르니? 저 이제 그 말 듣기 싫어요. 애 갖는 건 저랑 민준이랑 알아서 할게요. 저는 그렇게 말하고는 혼자 산에서 내려와 집으로 왔습니다. 집에 오니 오전 11시가 넘었는데 너무 짜증이 나더라고요. 그동안 잠을 제대로 못 자서 토요일에는 잠 좀 푹 자려고 했는데 그렇게 오전 시간이 다 지나가 버려서 화가 났습니다. 남편은 그것도 모르고 쿨쿨 자고 있더군요. 이날 이후로 저는 어머님의 전화도 잘 안 받았습니다. 솔직히 받으면 저만 기분이 나빠서 바쁘다는 핑계로 나중에 전화를 드리거나 했습니다. 그런데 시댁 식구들이 전부 싫은 건 아니었어요. 신우는 그래도 제 입장을 많이 생각해 주었죠. 시댁에 가서 어머님이 좀 지나치다 싶을 땐 신우가 나서서 한 소리하고 그랬거든요. 어머님은 그래도 딸이 얘기하니까 들으시더라고요. 보통 결혼하면 신우와 사이 안 좋은 경우가 많아서 저도 걱정했었는데 저와 신우 사이는 너무 좋았습니다. 자주 연락하며 지내진 않아도 서로 싫어하거나 말 안 하고 지내는 사이는 아니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저희 부부에게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남편이 병원을 갔다고 거짓말했다가 저한테 들킨 날이었어요. 자기야, 저번에 병원 가서 검사 받았다고 하지 않았어? 이상 없다고 했어. 정말? 내가 말한 그 병원 간 거 맞아? 그렇다니까. 그럼 결과지 좀 보여줘. 아, 그거 회사에 있다. 나중에 가져올게. 남편은 이런 식으로 차일피일 밀었고 의심스러웠던 저는 마침 병원에 갈 일이 있어 진료를 보고 직접 물어봤습니다. 왜 남편분하고는 같이 안 오세요? 네? 저희 남편 검사 받고 갔다고 하던데 안 왔나요? 아, 그게 개인정보 때문에 말씀드릴 수는 없는데 의사는 진료를 받았는지 여부는 말해줄 수 없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저에게 남편과 같이 왜 안 오냐는 질문을 한 그 자체가 찜찜했어요. 그건 남편이 병원에 안 왔다는 얘기니까요. 그래서 저는 더 물어보지도 않고 집에 오는 길에 남편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아, 미안해. 네가 하도 가라고 그래서 갔다고 했어. 왜 검사 안 받는 건데? 자기는 애 안 갖고 싶어? 보나마나 정상일 텐데 뭐. 그걸 자기가 어떻게 알아? 어머님은 나한테 계속 왜 안 생기냐고 내 몸에 문제 있는 거 아니냐고 하시는데 그냥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 저는 남편의 태도에 너무 화가 났습니다. 이 문제로 저희 부부는 서로 말을 안 하고 지냈어요. 사실 어떻게 보면 그냥 미안하다고 하고 검사 받으러 가면 끝날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무슨 이유였는지 자꾸만 병원을 안 가려고 하더군요. 시모도 저한테 언제 애가 질 건지 툭 하면 전화해서 물어보고 그걸로도 모자라 문자까지 매일 보내는데 저는 그 자체가 너무 스트레스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집에서 남편과 얘기도 잘 안 하고 시댁도 잘 안 갔습니다. 시모는 그런 제가 좋게 보일 리 없었고 급기야 그렇게 살 거면 헤어지라는 말도 했습니다. 너희 서로 말도 안 하고 산다며? 민준이한테 다 들었다. 우리 집 대를 이어야 하는데 너 그렇게 우리 민준이랑 그러고 살면 언제 애가 진다는 건데? 노력도 안 하겠다 이거야? 어머님, 그럴 거면 차라리 갈라서라. 애 없을 때 깨끗하게 헤어지면 되지 않겠어? 뭐라고요? 그리고 너 어른한테 그렇게 눈 똑바로 뜨고 대들듯이 말하는 거 나 전부터 별로였다. 어머님이 저한테 말도 안 되는 말씀하시니까 그런 거잖아요. 지금도 봐라. 또 그러잖아. 어머님이 원하시는 게 저희 이혼이에요? 그래. 한 살이라도 젊을 때 갈라서. 그리고 우리 민준이한테는 나 때문이라고 하지는 말고. 너 설마 헤어지는 마당에 모자 관계 안 좋게 하고 나갈 생각은 마라. 알겠니? 저는 너무 기가 막혔습니다. 남편은 결혼을 해서 가정을 꾸렸는데도 여전히 독립하지 못하고 있었는데 그것도 화가 났죠. 이런 남편과는 저도 같이 살고 싶지 않았고 너무 화가 나서 조용히 헤어지고 싶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남편을 병원 근처로 불러냈습니다. 민정아, 어디 가려고 여기까지 나오라고 한 거야? 우리 그동안 사이가 좀 그랬잖아. 그러긴 했지. 이제 기분 좀 나아진 거야? 내가 뭘. 일단 나랑 약속 하나 해.
내가 가고 싶은 곳이 있는데 군말 없이 간다고. 거기가 어딘데? 가보면 알아. 저는 병원으로 남편을 끌고 갔습니다. 약속까지 해서 남편은 어쩔 수 없이 검사를 받게 되었는데 병원에 있는 내내 남편은 저에게 짜증을 냈습니다. 하지만 그러거나 말거나 저는 어떻게든 검사를 받고 나오라고 했습니다. 정밀검사까지 하느라 결과는 이틀 뒤에 나온다고 했고 그날 병원에서 나온 저희는 간단히 밥을 먹고 집에 갔습니다. 남편은 억지로 검사받게 된 게 기분이 나빴는지 내내 투덜거렸는데 저는 신경도 안 썼습니다. 그리고 이틀 뒤 남편의 결과를 들으러 병원에 갔습니다. 그런데 제 예상대로 문제는 남편에게 있었습니다. 어이없었던 건 남편은 이미 본인의 몸 상태를 알고 있는 듯 했습니다. 하지만 끝까지 자기도 몰랐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그 결과지를 가지고 시댁으로 바로 갔습니다. 아니 너희 연락도 없이 어쩐 일이냐? 말씀드릴 게 있어서요. 이거 보세요. 이게 뭐야? 뭐라고 써 있는 거야? 당신이 한번 봐요. 내가 뭐 아나? 얘야, 이게 뭐냐? 저랑 민준 씨 병원 가서 검사 받은 거예요. 너희 어디 아프냐? 그게 아니라 어머님이 하도 임신이 언제 되느냐고 물으셔서 검사 받고 온 거예요. 저는 아무 이상 없고 심지어 난소 나이도 어리게 나왔어요. 그런데 민준 씨 보면 정자가 거의 안 보이고 있는 것도 움직임이 거의 없고요. 뭐야? 아니 그 병원 어디냐? 순 돌팔이 아니야? 한번 가보시게요. 그래, 내가 가봐야겠다. 그럼 어머님 아들 손잡고 가보세요. 아님 다른 병원이라도 가서 다시 검사 받으시던가요. 뭐야? 어머님 저번에 저희 집 오셔서 뭐라고 하셨어요? 애 안 생기는 거 저 때문이라고 하셨잖아요. 집에 불임인 사람 있는 거 아니냐고 저희 엄마 욕하셨죠? 엄마가 애가 잘 안 생겨서 저만 낳은 게 아니냐고 그러셨잖아요. 그리고 어머님 친구분들한테 다 제 얘기 하신 거 제가 모르는 줄 아세요? 저번엔 시 외삼촌한테 전화 와서는 그러길래 더 빨리 결혼해서 애부터 갖지 왜 그랬냐고 혼나기까지 했다고요. 엄마, 정말 그랬어? 왜 그랬어? 애 안 생기는 게 옳게 잘못도 아닌데. 넌 가만히 있어. 내가 내일 당장 우리 민준이 데리고 다른 병원 가서 검사 받을 거니까 그 결과 보고 다시 얘기하자. 민준이 어릴 때 수술 많이 해서 그런 거 아니야? 네? 그게 무슨 말이에요? 신우의 얘기를 들어보니 남편은 어릴 때 수술을 많이 했다고 했습니다. 사고당해서 십자인대 파열로 수술을 했었고 일하다가 손도 다쳐서 수술하고 또 교통사고도 당해서 병원에 8개월 정도 누워 있었던 적도 있다고 했죠. 그때 병원에서는 수술을 하도 많이 해서 나중에 애를 갖기 힘들 수도 있다고 했답니다. 엄마, 옳게도 알 건 알아야지. 다 사실이에요? 야, 이민준, 너 똑바로 말해. 수술 받은 건 다 맞아. 그거 말고 애 못 가질 수도 있다고 했던 거. 아니 그게 원래 의사들은 최악의 상황을 말해주잖아. 응? 그리고 애를 못 갖는다고 한 것도 아니고 그럴 가능성이 있다고 한 거고. 그러면서 그 사실 숨기고 나랑 결혼한 거였니? 그래서 난 애 천천히 갖자고 했잖아. 내가 언제 빨리 애 갖자고 했어? 저는 너무 어이없어서 시댁에서 나오며 이혼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랬더니 남편이 놀라면서 야 무슨 이혼이야. 이게 왜 이혼할 일인데. 이혼 얘기는 내가 먼저 한 거 아니야. 너네 엄마가 먼저 했지. 엄마가? 말씀해 보세요. 저한테 애가 안 생기니 그만 헤어지라고 했고 나갈 때 조용히 나가라고 하셨죠. 모자 관계 나쁘게 만들지 말라고. 말씀대로 나가 드릴 테니까 행복하게 잘 사세요. 저는 너무 기가 막혀 집에 오는 내내 눈물도 안 났습니다. 그런 줄도 모르고 병원 다닌 제가 너무 한심스럽더라고요. 남편은 집에 와서 속인 건 미안하다며 사과를 했지만 저는 받아줄 생각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단호하게 이혼을 하자고 했죠. 살면서 같이 통장을 합친 것도 아니고 집은 남편이 해온 거라 재산 분할할 것도 없어 저는 짐을 챙겨 친정으로 갔습니다. 그런데 며칠 뒤 시모가 찾아와서는 사과를 하더군요. 하지만 저희 부모님은 제가 받은 상처가 얼마나 큰지 잘 아셔서 현관 밖에서 그만 가시라고 하고는 더는 연락도 안 받았습니다. 남편은 제가 너무 단호하니 계속 매달리지도 못했어요. 결국 저희는 합의 이혼을 하게 되었는데 남편이 저와 헤어지고 너무 힘들어한다는 얘기를 신우를 통해 전해 들었습니다.
하지만 저도 마음 정리가 어느 정도 되어서 다시는 만나고 싶지 않았죠. 시모는 본인 아들이 힘들어한다는 이유로 친정에 여러 번 찾아와 제 앞에서 무릎까지 꿇었는데 이래도 안 되겠어? 민준이랑 다시 잘 살아봐. 응? 뭐 하시는 거예요? 일어나세요. 네가 대답할 때까지 안 일어날 거야. 그럼 마음대로 하세요. 너 정말 이럴 거야? 그러니까 적당히 하셨어야죠. 저 그렇게 못 살게 굴고 제가 어머님 아들하고 잘 살 거라 생각하셨어요? 어머님 성에 차는 며느리 얻어서 잘 사세요. 저도 좋은 남자 만나서 애 낳고 잘 살 거예요. 아이고 미안하다 미안해. 민정아 이래도 안 되겠어? 이렇게 빌어도 네 시아버지가 너 안 데려오면 나도 집에 들어오지 말라는데 어떡하냐. 결국 그거였어요? 저한테 정말 미안해서가 아니라 그만 가보시고 더는 오지 마세요. 이렇게 만나드리는 건 이번이 마지막이니 그런 줄 아세요. 그날 이후로 어머님은 더는 찾아오지 않으셨습니다. 물론 그날 제가 한 말은 진심은 아니었어요. 제가 그렇게 이혼하고 다시 누군가를 만나 애 낳고 산다는 게 쉬운 일인가요? 저도 사람인데 마음의 상처가 아무는데 시간이 많이 걸릴 거라는 건 잘 알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렇게 이혼 후 현재 잘 지내고 있습니다. 남편 생각에 슬프거나 속상하거나 그런 감정은 많이 사라졌고요. 결혼해서 아이를 낳고 산다는 게 쉬워 보였는데 겪어보니 정말 어려운 일이더군요. 저도 언젠가 그런 행복을 누리게 되는 날이 오겠죠? 그럼 이만 여기서 저의 사연을 마치겠습니다. 제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드려요.